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양영태 TV를 개국한 지 열흘째가 지났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흐리고 비가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요즘 모습 같아서 한없이 침울하기조차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짜고 우리나라 영공을 침해하고 폭격기로서 말이죠. 폭격기를 가지고 군사훈련까지 우리나라 영공에서 하고요. 또 북한은 미사일을 또 쏘아대고요. 도대체가 왜 우리나라가 그 강인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그렇다고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을 하고 있고요. 또 국군은 미사일이 전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고요. 왜 별거 아닙니까? 그 미사일은 탄도 핵을 탑재하면은 대한민국 전역이 사정권이고 제주도까지가 사정권이라고 이미 언론에 다 발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괜찮다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비가 오고 날씨가 컴컴해지니 얼마나 마음이 초라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같은 마음일 겁니다. 오늘 제목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왜 박 대통령에게는 가혹하고 김정은에게는 그렇게 부드러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우리 국군의 무기도입과 또 연례적으로 우리가 개최하는 군사훈련을 갖다가 한미 군사훈련을 얘기하는 거죠. 이상한 짓을 한다든가 또는 이중적인 형태라든가 마치 9.19 군사합의를 안 지킨다고 비난하면서 말이죠. 우리를 세차게 비난했습니다. 또 그토록 지나치지만 김정은에게 너무 잘 대해주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까지 김정은은 파렴치하게도 안면몰수하고 아버지 같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 또는 평양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등의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김정은의 무지막지한 무력 협박인 셈이죠. 참으로 기가 막혀 분통이 터질 정도입니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을 향해서 대남 경고라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대통령은 묵묵무답입니다. 기나긴 침묵뿐입니다. 이 또한 기가 막혀 분통이 터질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생각나는 말은 박정희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북한의 도끼만행 사건, 판문점에서 도끼만행 사건을 이렇게 가지고 도끼 가지고 미군을 죽이고 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바로 즉각 어떤 반응을 하신 줄 아십니까? 개는 몽둥이로 쳐야 한다 하면서 바로 정군 초비상사태에 들어갔고 우리 주둔군인 유엔군인 미군은 바로 전투태세에 돌입됐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즉각 꼬리를 내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생각납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침묵을 그토록 좋아하며 군은 북한의 무력 도발이나 협박을 위협이 아니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습니까? 군은 말이죠, 한 번의 전쟁을 위해서 10번을 고통당하며 훈련을 하고 강훈련을 하고 군기를 강화시키고 하는 그런 특수한 무력 집단입니다. 그런데 위협이 아니다라고요? 탄도미사일이 위협이 안 됩니까? 김정은은 신형미사일 발사가 남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매년 전투기라든가 이런 걸 도입하잖아요. 이번에는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하게 돼 있었고 또 연례적으로 계획된 한미 훈련까지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한미훈련인 독수리훈련이라든가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라든가 이런 모든 진짜 강한 훈련은 한미훈련은 다 없애버리고 9.19 군사합의 때문에 말이죠. 남은 것 하나는 소위 말해서 지휘소 연습. 한미훈련이 실제 훈련이 아니고 지휘소끼리 훈련하는 바로 그런 훈련이 8월 말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문제를 삼으면서 참 적반하장이죠. 김정은은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평양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하지 말라. 이렇게 재차 공갈협박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말이죠. 남조선 당국자, 다시 말해 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랍니다. 다시 한번 김정은의 말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상기해보죠.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평양에서 내리는 이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다시 하지 말라. 재차 공갈 협박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판문점 회담을 앞두고 지난달 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북한 간에 그 중재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물밑 대화도 한다고 그러고 뭐 몇 가지 말씀을 한 게 있죠. 그때 북한 외무성 국장이라는 자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기 국장이라는 자가 대통령을 지칭한 남조선 당국자가 말한 남북교류, 물밑 대화 같은 것은 없다. 꼭 간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면박했고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물을 먹였지 않습니까? 당치 않게 이번에는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지칭하며 공갈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6.25 때 김일성에 충성한다며 남쪽 노동당 총책 박은영이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 남쪽에, 그러니까 북한에는 북한 노동당이죠. 남쪽에는 남노당, 남쪽 노동당, 남노당. 그 대표 박은영이가 생각이 났죠. 대한민국에서 김일성을 위해 충성했던 박은영이하고 남노당원들, 소위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 했던 남쪽에 있는 적색분자들이죠. 남노당원들의. 나중에 6.25 남침을 해서 붉은 완장을 차고 난리를 치고 다 죽이고 죽창으로 죽이고 학살하고 하다가 나중에 미국이 유엔군이 진주에서 대한민국을 수복을 시키고 이렇게 할 때 다 쫓겨서 갔는데 북한으로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북한 가면 뭐 큰 공이나 세웠다고 해서 뭐 어떻게 잘 될 줄 알았겠죠? 조금 올라가서 6개월 지나서 모두 숙청당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고 전부 다 총살당하고 총이 아까우면 죽창으로 죽이고 했습니다. 또 여러분 기억나시죠? 소위 사람의 인골, 해골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가득 찬 킬링필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대학살 이후에 생긴 킬링필드, 그리고 베트남에서 공산당에 부역했던 모든 자들이 베트남이 공산화되었을 때 그들은 혹시 자기 세상이 왔나 보다 하면서 소위 말해서 베트남에서 몰래 소위 남노당처럼 굴었던 그러한 모든 베트남 그 소위 적색분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월맹이 전부 다 통일을 하고 베트남을 딱 국가의 문을 닫게 딱 하니까 이제 자기 세상에 왔나 보다 했지만 조금 있다가 모두 죽창으로 처형당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상기하고 떠올려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니까요. 공산주의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아니고 수잔과 선전과 모든 것을 가려서 목표에 도달하면 그 나머지 부역했던 자들을 다 죽여야만 깨끗이 청산이 되는 법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떠올리면서 저는 무한히 대한민국이 지금 잘못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김정은의 이러한 말 협박 속에서 말이죠. 또 북한 외무성의 그 국장의 그 말 속에서 그 소름 끼치는 살기를 느끼지 못하십니까?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협박으로부터 무엇을 느꼈는지 도무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통수권자가 침묵을 계속하고 있으니 이 국민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컨대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군사훈련을 대한민국 영공에서 할 때 대통령은 경고를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영공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동맹인 한미동맹 또 한미일동맹을 나타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는 수호 의지를 국민들에게 내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침묵뿐입니다. 지난해 3월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우리 특사단을 처음 만났잖아요. 지난해 3월 북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었습니다. 우리란 건 김정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사일을 발사하면 문 대통령이 새벽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죠. NSC를 개최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새벽잠을 설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김정은이가 3일 전 새벽에 불시에 중국, 러시아와 짜고 그 다음 날 새벽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분명히 남한을 겨냥했다 라고까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의 야욕과 본태적인 심보는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과 안보 책임자들은 김정은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9.19 군사합의요? 지켜졌습니까? 합의했다고 하는데 무슨 탄도미사일 핵을 탑재하면 바로 남한은 쑥밭대는 그런 탄도미사일을 갖다가 발사를 했는데도요? 믿음이 갑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로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총으로 쏘아 죽이고 형인 김정남을 독극물로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 김일성이가 유교 남침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갖다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대한민국을 공산하기 위해서 온 수단과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도발하며 괴롭힌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잘 알고 계시죠? 여기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여기서 태어나서 대학 다 나오셨으니까 그 도발한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피난민 가족 아닙니까? 공산 치하가 싫어서 피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태어나셨으니까 더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의 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가둬놓고 국민들은 김정은을 못 믿을 자라고 하는데 김정은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정부의 그 극소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뇌구조를 가졌습니까? 북한 김정은을 그토록 인정하고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북한 김정은이라고 하면은 갑자기 적어지는 사람들이 이 정부와 국회 집권 여당에 많다는 것은 이 나라가 공산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의혹이 들면은 그렇다면 국민들이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꿈에서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감사합니다.